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을 향한 작심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 종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북괴 김정은이가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핵심 두 가지 퍼즐을 풀어야 한다. 전 국방부 차관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 김정은 정권, 북전쟁 도발 시 한국 주도 통일, 김정은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만일 전쟁을 도발하면 양국, 한미 정상께서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 장병들은 파이트 투나잇의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핵 사용을 노골적으로 협박해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저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며 그 일환으로 한미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라며 우리의 정규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공통의 준비사태와 상시적인 전투 준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SCM 한국안보협의회 있기 전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 공유했다라며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우리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자유북진 통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전 국방부 차관이 김정은 정권 종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핵 사용, 북정권 종말 확인시킬 두 가지 퍼즐. 한국과 미국이 핵 사용 시 북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자위적
핵 사용을 법으로 못 박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 외교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적어도 나는 사망하겠구나 하는 신뢰와 믿음을 김정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더 해야 한다라며 군사 정찰 위성 확보와 탄두 파괴력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은 감시, 정찰 능력과 그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가 잘 돼 실시간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 플랫폼 다양화, 고체 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생존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감시, 정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신 전 차관의 생각입니다. 그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과거에는 50분, 1시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20분, 1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하게 킬 체인을 작동하려면 정찰 위성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는 정보에 더해 우리 스스로 정보력을 확보해 적어도 북한 지역의 특정 지점을 10분 단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위성 한 대가 12시간 단위로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대 가량의 위성을 동원해 북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성을 다량 운영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1차 타격에 나서는 킬 체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대보고 공군기지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신 전 차관은 또한 한국형 삼축체계의 최후 단계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탄두의 파괴력을 더 키워야 한다라며 한국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니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핵미사일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한미가 예고한 대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역량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비확산 체제 수호를 천명한 한국이 전술 핵 파괴력에 준하는 재래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신 차관은 아울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약 북핵으로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든 응당한 수준으로 보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를 포함한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철통 동맹을 추겨 세운 한국 방위를 주저할 경우 미국의 여타 동맹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며 자체 핵개발 등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 국제사회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김정은 멸망, 김정은 정권 거의 종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전쟁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상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대한 작전이었지요. 중국 공산당이 해체돼야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도 멸망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 외신들과 국제사회,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중국에 수감되어 있었던 2,600명의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 북송시키지 말아라 라고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탈북민 2,600명 전부 강제 북송. 중국이 김정은에게 선물처럼 보내주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수감 중에 있던 600여 명 가량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0명에서 3,000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 마지막 잔류 인원으로 중국의 강제 북송은 거의 종결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미 보도한 대로 2,600여 명의 탈북민은 9월경에 강제 북송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번에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마지막 남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송이 이루어진 9일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8일 이튿날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 10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 기념일을 맞아 탈북민 수백 명의 생명을 김정은 정권에 선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이 올해 8월 해외에 체류하는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 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라며 이번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송환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는 잔류 600여 명까지 돌려보내는 만행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까지 시작됐다라며 중국 정부의 야만적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 이념으로 물든 순망치안의 북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간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히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WTR 소식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10월 11일을 딱 맞춰서 마지막 600여 명을 보냈는지 동북 삼성의 R 소식통은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가 그전부터 탈북을 시도했거나 또 이 중국에서 해외로 튀려고 했던 중국 감옥에 있던 약 2,600여 명의
그 인원들을 김정은이는 강하게 중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2,600여 명을 싹 다 공화국으로 강제 북송시키라 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명령이었으며, 여기에는 김여정이도 책임자로 대대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 투몬, 난핑, 창바이와 랴오닝성 단둥 지역 변방대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민들을 전부 다 탈북을 했으며, 이 북송된 탈북민 규모 6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북 삼성의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 변방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다 강제 북송됐으며, 지금 현재 중국 감옥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동북 삼성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 소식통은 현재 중국 공안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에 중국 시진핑에게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들 100% 다 우리가 강제 북송시키겠다라는 1차 지시를 한번 내렸고, 2차 지시는 올해 6월 달에 또 한 번 김정은이가 김여정이를 시켜서 중국에 보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약 2차에 거쳐서 김정은이가 2,6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기다려라. 왜? 바로 중국에 올림픽이 있으니 중국 정부는 기다려라 하다가 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인원까지 보낸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정은의 요청에 중국 시진핑이가 북한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에 맞춰서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과의 밀월 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동북 삼성과 중국 곳곳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동북 삼성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천멸중공, 반중친미, 북괴 멸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